안녕하세요. 네, 저는 다운수학 목동관에서 예비고 1반을 맡고 있는 이철균입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저희 이제 예비고 1반 화토반 진행하는 과정이나 저희가 나가는 책 등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저희 예비고 1반이 지금 화요일, 토요일 나오고 있고요. 이 반도 수요일은 강제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커리큘럼은 수학 상하, 수학 1을 이제 2월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저희 반 소개 먼저 해드리고 뒤에 커리큘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초반부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정석책을 쓰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들께서 좀 의아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정석책 쓰는 학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근데 제가 정석책을 고집하는 이유가 저기 나와 있듯이 제가 정석책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곧 제가 정석책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정석책의 장점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단원을 세세하게 나눠 놓은 좋은 기본 개념서라고 해놨는데, 다른 책들처럼 대단원이 크게 빵 있고 소단원들이 이제 안에 삭삭삭삭 조금씩 설명이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얘는 개념서예요. 개념서. 그래서 그 단원에 있는 소단원들이 하나의 단원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정석책 같은 경우는 단원이 굉장히 많아요. 수학 3 같은 경우가 막 15장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무슨 15단이나 있어 이런 게 아니고, 15단원이 있는 게 아니라 소단원들로만 이루어진 부분이라 훨씬 소단원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주는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정을 한 건데, 자, 이 책이 개념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만큼 아이들이 스스로 보기도 편해요. 그런데 사실 이 책 하나만 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혼자서 이 책을 딱 펼쳐봤을 때 그 읽으면서 이해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스스로 본인이 처음으로 접할 때는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책인데, 정석책으로 한번 제가 개념 설명을 쑥 해준 후에 혼자 집에 가서 봤을 때도 다른 책보다 훨씬 자세하게 써있기 때문에 한번 수업을 들은 후에는 이 부분이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었던 거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훨씬 공부하기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정석책에는 이제 단원별로, 소단원별로 기본 문제가 있고 유제가 있고 연습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기본 문제는 제가 수업할 때 웬만하면 다 풀어줍니다.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기본 문제를 풀고 나서 밑에 비슷한 유형과 약간 변형된 유형의 유제를 풀고 나면 난이도가 그래도 좀 있는 연습 문제까지 이 책으로도 공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석책을 봤을 때 문제수가 별로 없어 보여서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단점인 건데, 이 정석책의 단점 중 하나가 그 문제수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적은 문제수도 아니에요. 소단원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적은 문제수가 아니긴 한데, 소단원별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연습 문제는 많으면 20몇 문제, 유제 같은 경우는 많으면 10몇 문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막 적으면 8문제씩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수가 굉장히 적어 보이긴 하고, 실제적으로도 문제집보다는 문제수가 적은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은 문제수를 커버하기 위해서 제가 해결 방안으로 생각을 하는 게, 저는 항상 정석책하고 부교재를 같이 나갑니다. 그 부교재는 아이들 실력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 센 쓰는 친구들도 있고 RPM 쓰는 친구들도 있고 마프를 쓰는 친구들도 있고, 잘하는 친구들이라면 제가 자이스토리, 고쟁이까지 쓰기도 하고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어서 그 단점을 저렇게 해결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석책에는 이거는 내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석책 구조적으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정석책이 개념서이다 보니까 빽빽하게 뭔가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문제 사이에 공간이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풀이 공간을 그 책에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를 펴놓고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 나중에 봤을 때 내가 이게 무슨 문제를 푼 건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석에 있는 문제를 그냥 다 따로 제가 타이핑을 할 뿐이에요. 그냥 제가 타이핑을 한다기보다는 정석 노트로 그냥 문제만 따로 뽑아놓은 프린트를 해서 줄 거예요. 그래서 그 정석 노트에는 공간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공간에서 그 문제 바로 밑에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정석 노트로 인해서 저 문제풀이가 공간이 적다는 단점은 극복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제가 정석책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쓸 그럴 이유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저희 반이 어떻게
진도를 나가는지, 정석책을 쓰는 건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진도를 나가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예상하고 있는 현재 화토반의 진행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미 시작을 했죠. 저희가 6장 복소수까지 끝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12월까지는 수학 하까지 마무리 짓는 게 목표고요. 그 다음부터는 1월, 2월 해서 2달 동안 수학 원 한 과목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수학 상하는 지금 11, 12월에 뭐 한 달 반 새에 다 나가는 게 되는데 수학 원은 왜 1, 2월 2달이나 잡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수학 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월수금 받는 수학 원을 나가고 있죠. 그 친구들도 같은 예비고일인데 월수금 반은 나가고 있는데, 그 반들도 보면서 이제 월금의 진도를 나가면 수원은 정말 힘들어해요. 아이들이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이게 무슨 얘기지? 뭐 앞뒤 연관성도 없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수학원을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죠. 오히려 수투보다도 훨씬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수학원을 항상 조금 길게 잡는 편이에요. 매번 수학원을 좀 길게 잡는 이유가, 수학원은 지수로그 한 단원, 삼각함수 한 단원, 수열 한 단원, 이렇게 크게 세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 단원들이 이제 너무 새로운 내용이죠. 다 지수로그 끝내놨더니 또 삼각함수 새로운 내용 나오고, 그럼 또 암기해야 돼요. 또 이해해야 되고 또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삼각함수 열심히 했더니 수열 나오고, 그럼 이건 또 뭐야? 완전 또 새로운 거 또 배우고, 이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과정이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1, 2월을 전부 다 수학원을 잡게 된 거고요. 그 1, 2월에는 수학 상하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학 상하는 심화 특강이 들어갈 겁니다. 실력 특강으로 해서 수학 상하를 듣고 이제 화토에는 와서 수원을 선행을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반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린 화토반인데 수요일은 뭐예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월금반도 그렇고 화토반도 그렇고 똑같아요. 수요일은 제가 강제로 클리닉으로 부르는 날이에요. 제가 수요일만 수업이 없는데, 이제 그 날을 이 친구들을 2번만 불러서는 솔직히 정석책 나가기도 빠듯해서, 문제 다 풀어주고 질문 다 받아주고 개념 설명 다 하려면 이제 정석책 나가기도 빠듯해서, 그래서 제가 수요일은 클리닉 시간으로 잡아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교재 있죠. 부교재를 이날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그래서 부교재는 매번 숙제는 나가지만 질문 받는 날은 이날이에요. 이날은 와서 진도 안 나갑니다. 이날은 뭐 선행진도 나가는 게 아니고, 와서 제가 정해준 부교재를 질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시험을 보는 날도 있고 안 보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근데 화토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중간고사 범위까지도 못 나간 상황이라 당장은 시험은 없을 거고요. 일단 부교재에 집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부교재가 해결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제가 중간고사 범위나 실제 기출문제들로 시험을 보고 그 자리에서 오답까지 다 하고 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클리닉 시간에 와서 선행은 시험을 본다고 써 있는데, 그 시험을 보는 게 기출문제들 위주로 보는데, 지금은 그럼 뭘 하나요? 아직까지 중간고사 범위가 안 끝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뭘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지금은 이제 부족한 단원별로 개념별 맞춤 과제 이런 거 한다는 게 부교재를 뜻해요. 뭐 아이들마다 지금 뭐 수학 상이 부족할 수도 있고 수학 하가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수원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전부 다 달라서, 또 그 수학 상하 중에서도 저는 이 단원이 약해요, 저는 이 단원을 잘 모르겠어요 라는 게 아이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한 번에 하기는 무리가 있으니까 저는 개별적으로 수요일날 불러서 일단 첫 번째로는 저 개별 과제를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걸 끝낸다면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분량을 정해줄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는 마무리 짓자 해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또 다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고친 다음에 저까지 질문이 마무리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시험을 볼 거예요. 그 다음 그것까지 마무리된 친구들은 시험을 보고요. 그 기출문제들로 시험을 봐서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이게 진짜 학교 시험 문제야 라는 식으로 시험을 볼 거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저랑 같이 오답까지 마무리 짓고 집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마무리되면 집에 갈 수 있어요. 이 두 번째까지 오답 풀이까지만 마무리되면 집에는 갈 수 있는 건데, 이제 아이들마다 뭐 속도나 실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요일은 가는 시간이 다 달라요. 화요일은 6시에서 10시 이렇게 정해져 있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1시 반에서 5시 반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수요일은 5시까지 올 거예요. 5시까지 와서 저랑 보충 다 하고, 이날은 월급반 친구들도 있어서 학생 수가 조금 돼요. 그래서 얼른 부족한 부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끝나는 대로 바로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가는 시간이, 하원하는 시간이 다를 거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빨리 끝냈는데요, 이제 정해진 분량도 다 정해줬고
저는 빨리 끝냈는데 그럼 너 빨리 끝냈으니까 좀 더 해 라고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나는 빨리 끝냈는데 그럼 굳이 뭐하러 빨리 해?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는 시간은 차이를 두는 게 양으로 정하는 게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빨리 끝낸 친구들은 빨리 보내주고 그래야 남아있는 친구들도 진짜 빨리 끝나면 빨리 가네? 라는 식으로 좀 동기부여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될 거고 아마 늦게 가면 뭐 대부분 친구들이 5시에 오기 때문에 제가 9시에는 웬만하면 보내줄 거예요. 이제 9시는 웬만하면 보내줄 거고 근데 숙제가 안 됐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숙제를 안 했어요. 숙제 못해서 뭐 정규 수업 시간에 뭐 질문을 못한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도 이 수요일 날 다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만약에 숙제가 안 됐다. 그럼 그날은 집에 못 가요. 그날은 무조건 9시가 넘어도 10시까지 그냥 무조건 잡아놓고 숙제를 시킬 거고요. 이 숙제라는 거는 정규 수업 시간에 그러면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규 수업 시간에 숙제 검사 다 하고 막 이제 그러기에는 개념 설명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그 수요일을 제가 그래서 강제 클리닉 시간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괜찮아요. 저는 이제 뭐 늦게 자기 때문에 카톡으로 오늘 수업을 들었는데 요 문제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요 유형 자체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카톡으로 얼마든지 연락을 해도 됩니다. 그럼 제가 전화를 하든 카톡으로 주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카톡은 언제든지 제가 자는 시간에 뭐 밥 먹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제가 보고 있는 시간에는 무조건 받아줄 거라서 언제든지 카톡으로 질문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제가 선행 수업을 나갈 때는 이제 이 부분이 처음 듣는 친구들 얘기죠. 수업을 처음 듣는 친구들은 제가 처음 듣는 친구들을 대하는 수업은 저는 무조건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단원에서 얘기하는 게 뭔지 얘가 누군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 얘기하는 게 뭔지 얘는 뭘 뜻하는 건지 그런 문제풀이 개념 설명을 위주로 거의 제가 개념 설명 위주로 진행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수업이기 때문에 개념 설명하는 시간이 제가 굉장히 길어요. 저 혼자 계속 떠들게 되죠. 이제 개념 설명이 그렇게 해서 정의를 이용해서 이 단원이 뭔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엔 그 개념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본 문제를 제가 풀어주는 거예요. 이 개념이 문제에서는 이런 걸 뜻하는 거구나. 요 말은 이렇게 읽는 거구나. 문제를 읽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서 문제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구나. 고지고대로 읽으면 큰일 나네. 라는 걸 제가 직접 보여줄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제가 기본 문제를 다 풀어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밑에 있는 유제를 본인 스스로가 학원에서 풀 거예요. 선생님이 말했던 게 이랬던 거지. 그럼 똑같이 해볼까? 라고 바로 풀 건데 제가 이 두 번째 말씀드린 탄탄한 개념으로 본인에게 맞는 풀이라는 게 원래는 제가 기본 문제만 풀어주고 유제 연수 문제가 다 숙제였어요. 그렇게 숙제로 내왔었는데 지금 여기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집에 보내니까 숙제가 선생님 집에 가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제를 학원에서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풀어주고 지금 바로 들었으니까 지금 제가 문제 풀어주는 거 바로 봤으니까 밑에다 한번 똑같이 해봐.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아이들이 그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나는 그럼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저렇게 풀 수도 있는 건데 이쪽 방향이 쉬워 라는 게 생겨요. 본인 스스로가. 그게 제가 말하는 저 본인에게 맞는 풀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저 본인에게 맞는 풀이는 내가 직접 그 자리에서 풀어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맞는 풀이를 찾는 이유가 밑에 세 번째에 나와 있어요. 이제 내가 그 자신 있는 풀이에 대해서 그럼 집에 가서도 숙제를 그런 방식으로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건 요렇게 푸는 거야. 나는 이거 아는 문제야. 라고 본인만의 풀이가 정립이 돼요. 물론 아이들마다 풀이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럼 그거는 당연히 본인에게 내가 자신 있는 풀이가 있으니까 내가 자주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푸는 거니까 그래서 그 본인만의 풀이를 만들면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겨요. 그럼 내가 할 줄 아는 거고 내 풀이고 내가 이 풀이를 다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럼 당연히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서 실수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풀어줄 때 이 방법 저 방법을 되게 많이 설명해 주는 편이고 항상 끝에 얘기해요. 아이들한테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으니까 니들 원하는 대로 풀어라. 니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걸로 풀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여기 이제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행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현행 수업은 어떻게 되냐면 현행은 개념 설명을 저는 절대로 안 하는 일은 없어요. 현행 수업을 들어와서 개념 설명을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개념 설명을 다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기본반이랑 차이는 뭐냐면, 기본반은 제가 개념 설명을 하면서 기본 문제 다 풀어주고 요게 이런 거에 증명 다 해주고 그런 수업이라는, 그런 강의가 되는 반면, 현행 수업에서의 개념 설명은 요런 게 있었지, 우리 이런 거 기억나? 이거 이러한 방향이야, 그냥 요렇게 해서 만들었던 거야, 기억나지? 그래서 막 세세히 증명을 하지는 않아요. 기본 수업에서 이제 선행 수업 같은 경우 처음 이론 수업에서는 세세하게 증명을 하는 반면 얘는 그 증명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풀이도. 그래서 요런 게 있었지, 요런 게 있었잖아. 그럼 우리 이제 문제를 보면서 그냥 바로 문제를, 이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요게 원래는 정석대로 푸는 게 요렇게 하는 건데 우리 요렇게 하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어. 그리고 요게 개념이야 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저 밑에 나와 있는 두 가지예요. 저 서술형을 풀어야 될 때는 내 맘대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정석적인 풀이를 알고 있어야 해요. 서술형을 쓰려면 어쩔 수 없죠. 뭐 어떻게 써야지 이게 맞는 부분인지를 알아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길게 풀어줘요. 이게 정석이야 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세 번째, 서술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법이 맞는 건지는 알아야 돼요. 여기 문제가 얘기하는 게 뭐고 이걸 어떻게 풀으라는 거구나, 이 정석적인 방법이 이런 거구나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정석 풀이가 너무 길어. 그럼 객관식도 그렇게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해주는 얘기가 이거예요. 정석적인 문제를 싹 풀어주면, 야 근데 이거 너무 길지 않니 얘들아? 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너무 길어요.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렵네요. 근데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 이거 봐봐. 우리가 선행을 괜히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 객관식을 푸는 방법은 제가 따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객관식을 푸는 방법이라는 게 시간 단축을 위한 거죠. 우리가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우리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 이 개념을 이용하면 사실 굳이 이렇게 긴 식이 없어도 괜찮잖아? 라는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게 객관식 풀이에요. 그럼 이제 요게 또 가끔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쉬운 풀이가 있는데 저 긴 건 못 알아 외워요? 뭐 이런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게 말씀드린 서술형 때문에 이 정석 풀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석적인 풀이랑 저는 객관식 풀이가 다를 수 있는 문제라면 최대한 시간 단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는 게 이 현행 수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반의 진도 상황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제가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저희 수업에 관해서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 저희는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